네, 검찰 잡으러 갑니다, 최 차장님. 야, 너도 옆에서 몽둥이 휘둘러. 아, 오늘 눈에만 띄어 진짜. 네. 좋습니다. 아주 사람 파이팅 넘치게 만들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먼저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가볍게 왔습니다만 김용남 전 의원님 때문에 어. 다시 방광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방광 관리 좀 잘해주세요. 오늘은 한 2시간 패야 됩니다. 네, 좀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1심 무죄 났습니다. 무죄 선고를 하면서 이 거의 조작 기소라고 판사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예. 위법 수집 증거. 검사 나리 사과하시죠. 네. 조작 기소. 내가 기소한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보세요? 이 조작 기소. 이번에 증거법의 문제로 무죄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취 파일 입수하는 과정에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았어야 된다. 네. 라는 이유로 무죄가 난 것 같던데. 위법 수집 증거. 응. 그리고 그 돈 따발도요. 자체적으로 음. 그 조의금을 마치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 따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 법원이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예. 제가 뭐 나서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가 말이죠. 뭐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검찰 생활에서 이렇게 빛나는 증거는 처음 봤다. 네. 최고의 증거다고 했는데 그게 위법 수집 증거랍니다. 한동훈을 불러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라 그랬나? 코푼 거 더럽다고 했다가. 이게 더러운 거지 이게 더러운 거야. 한 정치인이 그냥 완전히 맞아요. 날아갔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해서 공천 컷오프 됐고요. 맞습니다. 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고요. 네. 더러운 이미지가 다 덧입혀졌고요. 당시에 또 민주당 전체를 아주 그 더러운 집단화했거든요. 네. 검찰 왜 이래요? 이 조작 기소 법원이 판단을 했으니까요. 뭐 이거는 오늘 맛보기니까요. 천천히 몸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검사들의 정말 심각한 집단 행동.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또 관련해 가지고 또 고발장을 내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하셨던 분입니다. 류재율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비염이 더럽습니까? 검찰들의 이런 조작 기소가 더럽습니까? 네, 확실히 아니, 해주시죠. 얘기 한번 해봐요. 예. 편하게. 저는 현재 재판을 하고 있어서 네. 김용남 의원 전 의원님이랑 상황이 다른데 네. 그래도 검찰이 아주 조금 네. 더 더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 다 더럽다는 얘기네. 결국에. 비교 대상이 되나?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닌데. 뭘 점잖은 분이 나왔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네. 가졌던 문제인데요. 25일 오늘이 27일이죠. 예. 그저께군요. 25일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위한 공판 준비 절차가 있었어요. 예.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어떤 혐의에 대한 재판인지부터 일단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요 연어 술 파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폭로했죠. 예, 근데 그 폭로에 대해서 검찰이 이게 위증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요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5일에 검사 측에서 수사검사 3명, 공판검사 1명 이렇게 4명이 와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퇴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뭐 직권남용 뭐 이런 혐의도 가지가 있고 있죠. 가장 네. 이제 검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 위증 혐의예요. 네. 위증이라는 것은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폭로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거를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무려 증인을 64명을 신청을 했어요. 어이구.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판사가 예. 그 중에 여섯 한 명인가? 그러니까 총 6명이고요. 네. 네. 그 검사 측에서 제출한 60 그 몇 명에 대해서 기각을 증인을 했죠. 다 기각을 하고 예. 6명만 채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 예. 그러더니 이제 집단을 하고 퇴정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11시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공판 준비 절차이지만 규모가 상당한 쟁점들이 있고 그제. 증인들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제? 네, 그저께. 그래서 증인을 누구를 할지 쟁점마다 그래서 재판장과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서 오전에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에서 10분 정도 휴정을 하고 그 후에 최종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0분 휴정이 됐고 네. 그 후에 이제 검찰에서 착석을 하고 재판장님이 이제 정리를 했죠. 증인에 대해서. 그래서 위증에 관해서는 다른 한 분이랑 검찰 측 증인으로 1명 그리고 변호인 측 증인으로 2명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애초에 교도관들 4명에 대해서 휴정 전에 4명에 대해서 채택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휴정 끝나고 와서 재판부에서 4명은 좀 기각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증인 신청한 분 중에 교도관이 있으니까 예. 겹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갑자기 검사 한 명이 네. 우리는 그러면 교도관 42명을 신청하겠다. 진짜 완전 장난질을 하는 거야. 지금 뭐 예. 장난치냐, 너네? 아니 4명을 신청해서 재판부에서 조정을 해서 그러면 4명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럼 42명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4명은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준비해온 성명을 낭독을 합니다. 그 뭐예요, 내용이? 내용은 뭐 재판부에 대해서 왜 본인들의 불만 사항이죠. 소송 지휘에 관한. 그래서 미리 준비해온 미리 준비를 네, 해왔어요.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와, 나 이거는 모르겠네. 자료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료 2번. 자, 미리 준비를 해왔다는 거야. 이놈들은 검사- 애초에 판을 깰 준비를 하고 온 거야. A4 한 장을 인쇄해서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읽었는데 네. 내용을 최영전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자, 이의 신청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5일 내에 국민참여재판 마치려고 검찰 측 증인을 대부분 제안했다. 배심원들은 소수의 증인 신문을 보고 판단해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이어서 자료 3번 예. 보여주시죠. 한정된 신문만 해서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거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 지위를 따를 수 없다. 재판부에 대해 깊이 신청한다. 퇴정한다. 퇴정한다는 저기 미리 해갖고 온 거예요? 회정한다. 아니 이게 지금 검사가 낭독한 거를 검사들이 받아 적은 거를 제가 그래픽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아, 네. 네,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일 잘 알겠어요. 그 기피 신청은 서면으로 하진 않고 낭독한 후에 우리는 소송 지휘에 따를 수 없다. 기피 신청한다. 한마디 하고 예. 우리는 퇴정하겠다. 그래서 네. 4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와, 그게 25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거 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렇게 보다가 뻔한 얘기 같지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말을 써요. 네. 판사한테. 네. 야, 너 불공정한 재판, 너 이화영이랑 같은 편이네. 우리 나갈 거야. 이러고 나간 거예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이건 모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얼마 전에 그 김용현 측 변호인 애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나가버렸잖아요. 네. 만약에 피고인이 저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바로 감치돼 바로 구속되죠. 감치죠. 바로 구속이죠. 저러면. 예. 근데 저렇게 왔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다 써왔다는 거. 와. 오전에는 했어요 신문을. 오전에 재판에 임했어요. 쉬었다가 들어오더니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뭐했는지 이걸 들어와서 42명의 교도관
42명의 교도관은 이 사람들 다 이 사건 관련도 없어요. 5월 17일로 날짜 딱 박았어요. 2023년 5월 17일에 제가 여기서 공개했죠. 네. 소주 가리한 날. 그렇습니다. 생수병에 예. 소주 4병 채워서 간 날 5월 17일로 특정됐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왜 날짜를 특정 못하냐고 난리를 친 난리 거예요. 쳐서 그렇지. 근데 날짜를 딱 특정해서 하니까 아, 이제는 또 왜 날짜를 특정하냐고 그렇지. 왜 이제 와서 날짜를 특정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교도관 42 사실은 5월 17일에 나온 교도관만 신문하면 되잖아요. 네. 국민참여재판이란 게 5일 동안 하는 건데 그럼 검찰 측의 저 논리로 하면은 재판 2년 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참여재판 생업을 포기하고 그렇지. 합니까? 딱 핵심 엑기스만 예. 가서 하면 되고 아마 그것도 있죠. 그 수원지검에 가는 거 1313호 검사실에 그렇죠. 현장- 현장 검증도 하기로 예.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도관 42명은 본인들이 수사를 했어야죠. 그렇죠. 예. 교도관들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걸 본인들이 증인으로 다 부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당일은 검찰 측도 모르고 변호인 측도 몰랐는데 법무부 감찰 자료들이 법원에 도착했어요. 오. 그래서 재판장님이 오. 이렇게 딱 두고 있었어요. 오, 좋다. 네, 오. 그래서 오전부터 재판장님이 그 말을 계속했어요. 이거 아마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좋아. 그래서 변호인들도 검찰들도 그 자료 내용이 어떻구나 어느 정도 예상했고 네. 그래서 더더욱 재판장의 소송 지에 따랐죠. 네. 보면은 알 거라고 하니까 네. 검찰 그 재판장님이 증인은 누구누구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따랐죠. 어. 그런데 오히려 검찰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야, 이거 자료 있구나. 이게 넘어왔구나.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호술 파티 한 거 세상에 다 드러나겠구나. 네네. 우리 완전 끝장났구나. 엎어라. 엎어 나가. 맞아 아니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얘기해봐요. 국민참여재판을 없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얘기 한번 해봐요, 검사님. 그러면 딱. 이거잖아.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판이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이잖아요. 네. 국민참여재판은 그 뭐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많이 보는 배심원단을 깔끔하네.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생업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법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이 네.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되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짧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재심 재판 기일을 그렇게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매일 거기 와야 돼.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도 취하면 안 돼. 아, 원칙적으로. 불편하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몇십 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그러니까 그건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 지휘지. 그렇지. 예. 와, 뭐 이렇게 훌륭한 검사님이 다 계시네. 아니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합리적이시네. 증인을 수십 명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도관 42명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피고인 측 이화영 측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판사 받아들였습니다. 잘했네. 박상용 검사가 증인이 됐어요. 핵심이니까. 그리고 한 명 더 있는 게 퇴직한 교도관이 있습니다. 이미 이분은 퇴직을 해서 검사의 통제 아무 관련이 없어. 예. 이분이 박상용이랑 거의 멱살 잡고 싸울 뻔한 분. 아. 야, 너 왜 이런 식으로 수사해 이러면서. 네네네. 이분이 퇴직까지 해버린 거예요. 어. 이분은 지금 법정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 41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면 일반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보면은 그렇지. 야, 검찰이 조작했네. 심각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18명의 항명 검사장 네. 중 한 명 누굽니까? 박재혁 수원지검장 아니에요? 네. 6일 전에 퇴임시켰죠. 음. 6일 전에 네. 써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검장한테 보고 안 했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에 지금 항명하고 사표 내고 나갔어요. 여기 지금 수원지검입니다. 이 사건을 조작 강압 수사한 것도 수원지검. 지금 또 다른 이화영 사건을 만들어서 뭐 위증 재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도 수원지검 검사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날 법정에 왔던 4명의 검사들은 누굴까? 제가 오늘 오전 집에서 계속 이것만 찾아봤습니다. 나왔어요? 일단은 4명의 검사. 실명으로 가야 돼. 자료 1번 보여주시면 이날
그저께 재판에 나왔던 검사는 이제 공판부 검사 1명, 장정윤 검사가 있고 장정윤 씨의 수원지검 형사 6부의 신현만, 박병인, 전효곤 이 3명의 검사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전날 저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저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지. 네, 도망갔을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네네. 네, 4번 자료 4번을 보시면 또 있나 보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공개했던 법무부 감찰 결과 실태조사 결과 있죠. 네. 제가 여기서 공개한 건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법무부 실태조사 요약본을 보시고 싶은 10장짜리거든요.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에 제가 공개해놨어요 지금. 자, 그럼 너저분하게 하니까 빨리 지금 지나니까 빨리. 궁금하신 분 계시니까. 예. 오프 더 레코드 게시물 가시면 링크가 있고요. 일부를 보여드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건이 4번. 뭐예요, 정확하게? 지난 9월달에 정성 호랑이 장관이 실태조사 지시해가지고 이따만하게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요약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날도 예전에 와서 이 자료 공개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해 4월 17일에 수원지검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도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더니 술은커녕 연어회나 술은커녕 음식물은 반입조차 된 사실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발표합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4월 17일 에. 불가능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전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그 5번 자료를 보시면 그렇다면 그날 자체 조사를 누가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체 조사 누가 했냐? 그 자료를 제가 다시 보니까 검사의 이름은 없는데 이상하게 검사협회하고 전화번호를 써놨어요. 저기다가 검사에 이 검사가 교도관들한테 전화를 했다. 한 3-4명의 검사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네. 1504호 검사 보이죠? 네. 두 번째 줄에.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또 1509호 검사도 있고 10호도 있고. 그 검사의 방입니다 이게. 예, 수원지검 1504호, 1504, 1510호 검사. 네, 1500 뭐 9호도 있고 한 1504호 3명의 검사가 밑에 또 있어요. 예, 등장을 예. 하는데 제가 맞춰봤죠. 그럼 저 방에 있는 검사는 누구지? 오, 라는 거 찾은 거예요. 누구야? 근데 보세요. 그러면 15층이라는 수원지검의 공간은 뭐냐? 박상영 검사의 방은 몇 호예요? 1313호. 그렇죠. 1300층이 다르잖아요. 저 15층에는 아까 보신 형사 6부가 있습니다. 형사 6부. 아까 보실 때 어제 그저께 재판장에 왔던 검사들 공판검사 1명 빼고 나머지 수사 검사들 형사 6부. 형사 6부. 형사 6부가 다 15층. 형사 6부. 이 새끼들 진짜. 그리고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보니까 저 중에 박병인 검사는 이화영 사건 수사에 직접 수사를 했던 담당했던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한 거는 대북송금 사건도 있고 뭐 정치자법도 있고 뇌물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경기도 관련 건을 직접 수사했던 박병인 검사의 방에 이화영이 간 사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수사 기록. 이분들은 조작 강압 수사의 직간접 관계자들. 그리고 관여자들. 내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교도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런 일 없었어요. 실태조사 이화영이 했던 거짓말한 사람. 거예요. 가짜 실태조사 조작 발표를 했을 때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이 바로 다 15층.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뭉개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소송 재판장이 뭐 재판을 뭐 이렇게 진행해 불공정해 이게 아니고 저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모가 드러나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당사자들이네. 네, 당사자입니다. 직간접으로 지금.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이화영 재판에 저 사람들이 검사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부터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검사가 있기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 저 네 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한 명 정도 바뀌어요. 있지는 않은 것으로 다 알고 있고 15층. 다 네. 15층. 그러니까 원래 했던 사람들로 추정하면 될까요?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4월부터. 네, 이 공판 준비기일이 4월 정도부터 있었거든요. 아. 이번이 지금 10번째고 아. 그렇습니다. 이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10번이나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5일 동안 하고 지금 250명이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250명이 12월 15일 날 오기로 돼 있습니다. 12월 15일에 250명이. 네, 250명이 어마어마하네. 그날 출석하도록 네. 우편물을 다 송달한 상태입니다. 아.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검사들이 퇴정해 버려서 아니 250명 중에 이제 고른다고요. 네, 고르죠. 예. 골라서 이제 배심원단을
꾸리는 거지. 아니 근데 250명이 다 더구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제 보니까 재판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 그러면 어차피 금요일에 한 번 더 모여. 오늘 쟁점 정리 안 되면 증인 정리 안 되면 한 번 더 하자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저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재판장이 심지어 모레 이번 주 금요일 한 번 더 하자. 이게 속기록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냥 얘들은 그냥 이거 의도가 던지고 있네. 나갈 결심을 하고 들어온 그러네.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중요했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 매불쇼 자료 보니까 뭐 야, 서울고검의 공봉숙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쌍방울 직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검찰 측 증인을 기각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이 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공봉숙 검사 이분은 보니까 쌍방울 변호사네. 그렇잖아요. 아 그래? 여기 지금 그렇게 써놨어. 아니 쌍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 이번에 이거 완전 그 우리가 딱 봐서 더러운 짓이잖아.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얘네들 진짜 심각하다. 감찰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다가 또 지랄지랄한 거야. 그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공봉숙 서울 고검 검사인데요. 이분이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지는 그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금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쌍방울 직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검찰 증인을 기각했다고 한다. 공판 중심주의는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치 아니었나.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 채택해서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거는 이 공봉숙 검사가 뭐 글을 남긴 건 아니고요. 공봉숙 검사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거기 댓글에 네. 이제 검사들이 그런 댓글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공봉숙이 누구라는 거예요? 공봉숙. 봉지욱 씨. 네. 공봉숙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잖아. 그럼 그거는 지금 알아보고 있죠. 아, 그건 지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봐서. 차장을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보이고 이제 뭘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도관 42명 빼고는요 검찰이 해달라는 거 거의 다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명섭이라고 경기도에 이제 평화국장이 맞아요. 있었고 네. 안부수 뭐 이재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성태 뭐 사촌 동생 양성길인가 이런 분들 다 됐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거의 해줬는데 거기서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 42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네. 진짜 근데 너무 심각한 게 지금 그러면 이번에 집단 반발한 얘네들은 최소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위증했다고 기소를 해놓은 상태잖아. 그렇죠. 처벌해야 된다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겉으로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 이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이거 진짜 대한민국 법치가 그냥 다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네. 이거를 그렇게 그 조용조용한 톤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는 검사들이 무슨 선행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기하고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질 것 같으니까 판 없는 판 거지. 엎어버리고 나간 세상에 거죠. 다 드러날까봐. 아니 유재열 변호사가 그 최재형 목사 디올백 변호인이었잖아요. 네. 그때 수사심의 소집시켜 갖고 그것도 뭐 결과가 있어. 뭐 뒤집잖아요. 8대 7로 제가 만들어서 네. 기소 의견으로 네. 결론 나게 했죠. 그러니까 네. 조용조용하게 뒤집는 스타일인데 그렇게요. 조용조용하진 않습니다. 조용조용하진 않는데 네. 이제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오늘 얼굴이 나오는 방송은 처음입니다. 지난번에는 목소리만 나오고. 긴장했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그 자료 6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검사들이 이제 작년 4월에 자기들끼리 자체 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네. 교도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저 교도관님이 그냥 녹음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 이 교도관들도 짜증나니까 녹음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검사가 물어보는 방식을 보세요. 전혀 안 되고 교도관님이 그거 다 컷하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너가 정확하게.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자, 답정너 방식이거든. 그렇습니다. 자, 외부 음식이 전혀 발입될 수 없고 교도관님이 다 컷하시잖아요. 자, 그랬더니 교도관이 외부 음식은 좀 반입된 적 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제가 검사실에 금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원지검 검사 봐봐. 이거는 답정너. 저기요, 그 교도관님 잘 들어보세요. 외부 음식이 전혀 발일될 수 없잖아. 그 교도관님이 그 다 컷하시죠. 답을 알려줘. 맞아. 답정너 그러니까 스타일. 교도관이 아닌데요. 예. 근데 사실은 저건 뭐냐면 야 그거 컷 안 하면 너도 징계인데 그렇지.
너도 징계야 같이 죽을까? 아, 그렇지. 같이 살까 같이 죽을까? 네. 아. 저런 식으로 조사를 한 게 다행히 녹음 파일이 다 남아 있었던 아이고 것이고 다행이다. 제가 이제 공개한 그 10장짜리는 요약본인데 그러면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 그렇죠. 이 결과 네. 이거를 판사가 보시고 갖고 아, 있어. 끝났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많은 증인 필요 없어. 여기 아. 조사 다 돼 있어. 왜냐면 이건 물증이잖아요. 물증이죠. 진술이 아니고 물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녹음 그렇습니다. 파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행동은 제가 볼 때는 박재혁 서울지검장, 그러니까 검사장은 항명하고 나가고 밑에 있는 아니 근데 그 검사들.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재혁이 그 사표 수리가 아마 안 됐을 됐습니다. 겁니다. 아 됐습니까? 네, 퇴임식까지 다 했어요. 아 했습니까? 네, 했고 아, 네. 그러니까 지검장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만약에 지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평검사들이 아니면 부장검사소에서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네. 이미 며칠 네. 전에 퇴임을 해갖고 네. 저거를 글쎄 그 전부터 음.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에 들어간 저 검사들이 부부장 정도인데 가장 선임이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판단해가지고 아니 기피 현장에서 한 것 신청하겠습니다. 같진 네. 않죠. 음. 그럼 그럼 미리 준비는 해왔다는 그럼 거잖아. 사전에 보고를 하는데 음. 저 정도 되면 대검에 보고하지 않나요? 안 지금 했을 아무런 것 보고가 안 같은데. 돼 있죠. 저거는 왜냐하면 네. 일단 검사장이 없는 데다가 네. 사전에 보고 하면 보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기 때문에 어. 그러게 대검에까지 보고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야. 보고를 하지 않는 것도 그 희한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큰 일,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이 일은. 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 그러니까 네. 기피 그것도 신청 드물지만. 플러스 퇴정까지 가버리니까 이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이거 완전히 홧김에 그냥 확 나가버리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렇게 큰 일을 자기들끼리 한다는 건 대단하네. 보고 없이. 대검의 보고는 글쎄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을 아니 것 안 같은데요. 됐대요. 안 됐고 사실은 기피 신청 만약에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왜 나갑니까? 아 안 된 건 확인됐어요? 대검의 네. 사전 안 보고는 돼 있고 지금 그거 안 법무부도 됐을 것 전혀 같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예. 어. 그러니까 지금 퇴정은 뭐 할 수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무슨 기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판사가. 그렇죠.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간이 기각을 해달라,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재판부에서 바로 그냥 이유 없어 이렇게 기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이 돼버립니다. 아. 그런데 만약 간이 기각 결정이 아니라 그냥 판단을 하게 돼버리면 검사들이 즉시 항고를 하고 재항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3, 4개월이나 걸려요. 네. 최종 확정되는. 그래서 예. 저희는 간이기각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의견서를 넣고 아. 또 그 해당 검사들을 고발도 하고 오늘 아,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발, 잘하셨네. 오늘 고발. 오늘. 네. 그러면 이게 그 12월 15일 예정대로 재판은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간이기각 결정을 한다면 네. 뭐 오늘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재판부에서. 그렇게 되면 국민참여 재판이 진행되겠죠. 아. 검사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네. 2회 출석 통보를 하고 네. 그래도 안 오면 두 네. 번째부터는 검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12월 16일부터 아. 재판은 할 수 있게 예. 됩니다. 아. 검사 없이.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상에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때 검사들은 또 그거를 절차적 문제를 또 삼을 거야. 검사 없이 뭐 재판이 에. 진행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론이 또 도와주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예. 그런 거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다. 아, 그 대단히 심각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심각해. 아까 그 부분이 살짝 넘어갔는데 이화영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으면 이화영이 말이 진짜 거짓말인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사를 하려면 지금에 와서 42명 교도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42명 자기들이 수사를 했어야죠. 위증이라고 예. 했으니까 네. 기소했으니까. 하고 이화영 거짓말한 거 맞죠? 진술을 어. 받아서 이 사람들 증인으로 신청한 게 맞는데 그렇지. 교도관들 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 하나도 안 그게 했어요. 문제야.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증인으로 불러서 하겠다고 하면 어느 판사가 그걸 받습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지금 무조건 위증이라고 해갖고 기소를 했는데 수사도 안 하고 그렇죠. 기소를 해버린 거야. 왜냐? 얘네들도 알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전 저 대표도 뭐 난리잖아요. 또 갑자기 이제 항소폭인 말도 안 해. 이걸로 갈아탔더라고 보니까. 또 갈아탔어요, 오늘 오늘? 갈아탔는데
대장동과 대북송금 조작 강압 의혹 사건 이거는 한동훈 때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정도 사건 장관이 모르게 못하죠. 당연히. 수시로 보고받고 자기가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할 때 체포동의안 설명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네. 장관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제가 그거 다시 찾아보니까 한 30분 했더라고. 아. 엄청나게 자세히 알고 있어요. 수사 기록을 다 본 듯해요. 예. 여기에 나란히 대해서 보면. 지금 얘기한 거 네. 있어요, 페북에? 여기에 대해서 페북에 요거 이재명 대통령 그 발언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게 뭐라 한 게 있더라고요. 이해충돌. 이해충돌이라고. 이재명 당시 이해충돌이. 근데 반대로 아휴. 이게 조작 강압 수사고 자기가 한동훈 장관이었잖아요. 본인이 이해충돌 당사자예요. 지금. 그렇지. 관련자. 상급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에 엄청나게 능해요. 능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기자라며 그거를 맥락을 짚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대로 인용해갖고 보도해 주는 게 아니라 미디어 비평 전문가님 뭐 하십니까? 조져야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갈 길이 또 멀기 때문에 네네네.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변호사님은 어디로 가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수원지법 앞에서 변호인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4시 30분에. 네. 잠깐만 이게 자리에 경찰의 가겠습니다. 접수증인데 아, 보여줘 되죠. 네. 무슨 접수? 이게 고발한 이미 고발은 했네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오는 길에 이렇게 보여줘.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사들. 받은 접수증입니다. 예, 검사들. 검사 어떤- 4명에 대해서 네. 변명은 네. 뭐로 고발이 된 거예요? 법정 모욕죄, 그렇지. 그리고 직무유기죄. 어. 검사는 공소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직무유기죄로 변호인단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아유, 대단히 멋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 심각한 문제를 언론에서는 그냥 검사들이 뭔가 부당함을 당해가지고 나간 거 예. 거기까지만 딱 보도해. 그리고 국힘의원들이 반발하고 반발한 것까지. 있는. 이런 거 아주 이거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예. 안 됩니다, 진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사법부 이야기, 네. 재판 이야기, 그리고 특검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빨리빨리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가능한 사람들하고만 해야 돼요. 진도를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또 제격인 사람이 있죠. 예. 신인규 변호사 박수로 맞아. 네, 안녕하세요. 정당 바로 세우기 정바세 대표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바로 진도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거 보셨어요? 지금 이 상황?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왜 안 해? 저요? 유튜브에서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 중요하잖아. 아니 지금 이 검찰들의 어제 그 집단 행동 또 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이거 기강을 반드시 잡아야 반드시 된다. 잡아야 돼.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대한민국 기강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무원 사회 기강. 김용현 변호인단은 아주 대놓고 사법부를 능욕을 하고 그건 이제 있고, 사법부를 또 박살내고 그래서 있고. 검찰도 지금 저런 식으로 법정 퇴정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법원행정처가 입장 다시 내놓아야 된다라고 봐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관점에서는 사법부의 권위를 이진관 판사 혼자서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네. 예, 너무 무거운 짐으로 혼자서 짊어지는 것 같아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의 난동과 이진관 판사에 대한 욕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서야 천대협의가 이 변호사 두 사람 이제 고발을 했고 네.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재판 전에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더라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더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뭐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천대협의가 이제 그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 착수했고요.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이하상 권의원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건을 다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으로 퇴정한 검사들 심각한 문제잖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 변호인, 권의원, 이하상 변호사의 문제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감찰과 수사를 지시를 했거든요. 관련 내용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너무나 정확한 당연하죠. 조치라고는 보는데 네. 저는 약간 각을 틀어서 두 분한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해외 순방 오자마자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린 건데 이런 것은 사실 민정수석 차원에서 좀 뭔가 좀 안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하면은 또 좀 보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 민정수석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먼저 했어야죠. 네. 그게 모양새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뭐 요새 최근에 그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 변호사 두 사람 뭐 특히 이하상 변호사 같은 사람은 저도 이름을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격이 낮은 거 아닌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 선에서 먼저 어떤 그 지시나 이런 게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그 대통령께서 언급하시기 전에 알아서 조치가 됐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그게 거거든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진에다가 제가 비유를 하면 네. 본 지진이 있었고 지금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의 여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너무 자잘한 것까지 다 하셔야 되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자잘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일부에선 또 그런 뭐 대통령께서 세세한 것까지 다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도 뭐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정말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맞죠. 그 정도의 중요성을 저는 갖는 문제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네.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 내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예. 자잘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이거는 문제죠.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그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지금 뭐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내놓긴 했고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대한변협이 늦게 뭐 징계를 하겠다라고 지금 논의에 들어가긴 조사위에 했습니다만 회부했더라고요. 좀 늦었거든요. 늦었죠. 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여러 상황 자체가 압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언급을 했을 정도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이진관 판사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지원, 지지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원행정처랑 변협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신뢰의 여부는 또 다르잖아요. 예. 아니 지금도 뭐 시점도 많이 지나서 마치 그 하기 싫은 일을 등 떠밀려가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건 별개의 평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신용만 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또 바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정말 여론이고 전 정말 이거 내란의 여진까지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하상 변호사는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진관 판사 조롱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선 넘네. 더 심지어 선 진짜 넘는 거 있다. 네. 더 심지어 대선 불복 선언까지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칭도 직함도 이제 이름 뒤에 붙여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진관이도 이진관 판사, 천대엽도 천대엽 처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그 위트와 필요시에 적절한 조롱은 계속 가져갑니다. 네, 인민 판사 우리 이진관은 옷을 벗어라. 좋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인민 판사가 웬 말이냐? 이진관 개판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맞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재명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호소인이 저희들에 대해서 사법 모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요. 수사를 하라 뭘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유정 대변인 호소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 저희들은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대선 불복이잖아. 대선 불복이잖아. 대선 불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우롱하고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저 상황 와, 자체가. 이거 큰일 났어.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지기현이가 그 방치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냅두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행위에는 뭐든지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제재가 오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빌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지. 당연히. 아니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건 상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발본색원하고 끝을 보느냐. 그게 저는 내란 종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엄청 또 저렇게 보면 용감한 것 같잖아. 네. 그런데 혹시 또 증거가 될까봐 영상을 또 삭제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그 문제가 됐던 이진관 판사에 대한 막말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없어졌어요. 아, 그 변호사들 여러 명 앉아서. 예, 아.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그것도 없앴어? 그건 또 없앴나봐. 그 지우면 뭐예요? 이미 다 남아 있는. 다 남아 있어. 그럼요. 네, 매불쇼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다 남아 있어. 적극 협조합니다. 적극 협조 가야죠.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자, 그러면 한덕수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특검이 어제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형의 이유를 쫙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형을 하거든요. 구형의 이유를 딱 듣잖아. 이거는 무기징역도 부족해. 네. 구형의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제 이제 생방 끝나고 봤기 때문에 생방 중에는 몰랐지. 예. 구형의 이유를 들어보면 무기징역 곱하기 무기징역이야. 이유를 들어보면. 맞아요. 그런데 막판에 딱 반전 틀어버립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지막에 딱 꺾고 마지막에 이유와 그 형량이 다르잖아. 지금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내란을 왜 엄히 처벌하냐? 내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냥 무너지는 범죄예요. 그래서 엄히 처벌합니다. 그런데 구형 15년이야. 15년 구형에 대해서 그냥 이걸 정량적으로 우리가 비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자, 검찰이 네. 그동안에 15년 구형한 사건끼리 비교를 딱 하면 아, 네네네. 옛날로 거슬러 가지도 않고 최근 일만 한번 좀 올려주시죠. 자, 지금 그 전총조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혐의 사기. 와, 구형이 15년이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도 구형 15년. 이게 15년 최근입니다. 아니, 안 맞잖아.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야. 최근이야. 이게 15년짜리입니다. 전총조도 15년.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 대한민국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냥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도 아니야. 그냥 예. 대한민국 체제를 그냥 박살내는 중요 임무 종사 혐의야. 총칼 들고. 15년. 자, 그러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죠. 혐의는 내란 음모고요.
구형은 20년입니다. 이건 뭐냐? 내란을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니야. 몰래 말로써 모의했다는 거야. 예. 근데 20년이야. 근데 한덕수는 내란을 실행했어 이놈아. 네. 이거는 그냥 몰래 모의했다는 거야. 그걸로 20년 때렸어. 한덕수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실제로 15년. 안 맞네 이거는 진짜.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란을 쏙닥쏙닥 음모한 것만으로도 20년이고 예. 지금 구형 동기가 전청조 씨 뭐 사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건 뭐 비교 대상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내란에 대한 처벌을 저런 식으로 지금 15년으로 주요 임무 수행자를 때리잖아요. 이거 위하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겁주는 효과가 없죠. 앞으로 누구라도 내란을 더 해볼 만하다. 하는 게 해볼 만한 해볼 용기를 만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하 그렇죠. 효과가 결여된 구형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한덕수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 그리고 한덕수가 실제 행위로 나아간 요 세 가지를 다 놓고 보면 너무 적어도 전 무기징역 때렸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내란이라는 게 조선시대 지금 영모 아닙니까? 그렇죠. 영모를 범하면 3족을 멸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족 멸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에 대한 자체 평가인데 이게 과거에 그 12.12 쿠데타나 이 군사 반란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영모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가지고 역모를 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배신까지 더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로서 이거는 훨씬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15년 때렸다는 것은 저는 와. 특검의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나 이거 진짜 아찔하더라고. 이걸 지금 말이 되냐 이거야. 이게 15년이야. 전총조랑 같대요. 전총조. 사기랑 이거는 몰랐죠? 전총조. 나 처음 알았어. 아니 이거는. 나는 근데 며칠 전부터 특검 구형이 징역 한 15년쯤 나올 것 같다고 맞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아니 근데 다른 이 방송에서 상황에서. 15년 예상하신 거 하셨어요? 같더라고요, 진짜로. 예.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검사 DNA는 다 비슷한가 보네. 아니 잘안 나는 어우러지나 봐. 맞췄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 아니 그 맞힐 수 있었던 이유는 1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맞힌 거예요? 아니면은 그 동안의 내란 특검의 행동들을 봤을 때 한 15년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맞힌 거예요. 아니,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원래 특검이 한덕수 피고인을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죠. 했잖아요. 네. 이제 방조를 기소했다가 재판 진행하다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이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혐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원래 그래서 내란 방조로 기소하면서 처음에 결정했던 구형량이 있을 거고 이게 공소장이 더 중한 죄로 바뀌면서 그걸 감안해서 수정한 구형량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방조에서 조금 올라가서 징역 15년쯤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맞췄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고들 하니까 입장이 난처해요? 아니 근데 내가 예상해 보면 총리가 15년이라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은 그 구형량이 그보다 작을 거냐? 그건 전혀 아닐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15년보다 구형량이 더 높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조범으로 기소했던 특검의 어떤 시각이 많이 반영된 구형량이죠. 네. 아니 근데 이게 특검의 의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진관 판사가 15년보다 더 선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구형의 어쨌든 하나의 의사 표시고 맞습니다. 이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위거든요.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15년 딱 때려버리니까 물론 이제 김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뭐 가담자에 따라서 구형을 높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기준선이 네. 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진관 재판장이 만약에 징역 25년 딱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여론에서는 맞습니다. 온갖 또 썰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담을 왜 만들어내느냐. 시원하게 이거는 무기징역 딱 때려도 사실은 국민 정서에는 시원하지도 않아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낄 예. 수도 있는데 저는 구형을 너무 좀 이렇게 보신주의 내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 많이 망각한 네. 그 구형 아니냐. 그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구형량 맞췄다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의원님 티저 그러더라고. T요? EST. MBTI 할 때 그 T. MBTI의 T죠. 그래서 나 대문자 T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네. 그 얘기 들었어 오늘 아침에. 축하드리고요. 뭘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지금 많이 열받아 있습니다. 아니 이거 T조라는 말이 나는 솔직히 지금 더 기분 나쁜데. 아니 구형 15년에 지금 화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아니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그 묻는 사람이 진짜 나는 기분 되게 나쁜데. 그거는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잖아. 아니 본 사람을 T조라는 밝히라고. 게 너무 기분이 아 나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전청조 15년 구형했잖아. 그리고 이석기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요. 내란 이석기보다 음모보다 낮아. 낮잖아. 청조랑 똑같네 어떻게? 와 이석기는 몰래 내란을 모의했다고 해갖고 20년 때렸다고 결론부터만 내가 얘기하면 대법에서는 음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동만 인정이 돼갖고 9년 됐단 말이야. 근데 이석기 20년 때렸단 말이야. 근데 내란을 실제 실행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 혐의잖아. 2인자잖아요. 2인자. 이인자잖아. 내란 정권의 2인자. 윤석열 다음. 근데 15년이야. 이걸 난 그래서 내란 특검이 난 괘씸한 거예요. 네네. 내란 특검이 처음에는 이게 방조 혐의로만 기소했단 맞아요. 말이야. 방조 혐의.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다는 혐의예요. 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내란 특검은 CCTV를 우리보다 먼저 봤잖아. 그렇죠. 그게 방조야? CCTV 봤는데. 그렇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한덕수는요. 영장 기각됐잖아요. 재청구도 안 했어요. 예. 내란 특검에서. 예. 다 그래놓고 그러네. 구형을 15년으로 마무리한다.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서 이제는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저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하느냐. 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 행동에 대해서 최욱 씨 T조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감정이 뭐가 있어? 그럼요. 내 톤에는 감정이 있겠지만 내용에 감정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내란에는 그렇죠. 분노하셔도 돼요. 내란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분노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대선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네. 하는데요. 한덕수가 최후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검증 가능한 거짓말만 합니다. 싹 다 거짓말. 예. 아주 나쁜 사람이야 진짜. 반성 안 합니다. 그냥 싹 다 거짓말입니다. 네. 일단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이거 진짜 모든 게 다 거짓말인데요.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역부족이었대. 우리 CCTV 봤잖아. 다 봤잖아요. CCTV 존재하잖아. 네. 그리고 반대했다라는 걸 들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네. 싹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계엄 충격에서 못 벗어나서 멘붕이래. 기억도 못한대. 계엄 막지 못해서 괴로웠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멘붕이고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막지 못해서 한탄스러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짓을 보면요. 내란의 연속 선상에 계속해서 한덕수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3명이 부족한 거야. 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그 임명하지 않았어요. 임명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그때 멘붕이었던 한덕수의 모습을 그럼 멘붕인지 아닌지 잠깐 그때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너가 뭐가 멘붕이야? 기억난다 저때. 아주 기백 있잖아. 그렇죠. 제 그리고 때문에 나서 국민들이 멘붕이었지. 예, 대통령 되려고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한덕수 대선 출마했죠. 네. 그것도 새벽에 후보 바꿔서.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원포인트로. 다 거짓말.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한덕수는 저는 가장 정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최악이라고 저는 보는 게 네. 기회주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이 성공했으면 2인자로 평생 해먹고 내란이 지금 실패하고 나니까 저렇게 빠져나가는 이 모습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네. 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이때 그렇습니다. 정신 또렷할 네. 때 절벽 끝에서 멘붕인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소리는 아닌 것 아니잖아.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가 저 말이 최종 버전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됐었죠. 네.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노리고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한 대행으로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더 연장하려고 시도했던 한덕수의 그 직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네. 저는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형을 사형도 진짜로. 부족합니다.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 총조랑 같아요. 진짜 그게 난 전총조랑.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어이가 제일 너무 높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 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전 제가. 총조. 저 청초랑 똑같냐 어떻게? 이석기보다 낫고. 이석기보다 낮아. 예. 이석기 쏙닥거렸다고 20년. 쏙닥이었다고. 저기 소리까지 질렀잖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않다, 어떻게 진짜. 15년이 나오냐고요. 데시벨도 높은데. 쉽지 않습니다. 1심 선고는 이제 1월 21일에 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극형 선고가 되더라도 나는 이 구형에 대해서 그렇죠. 그 문제 의식은 저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저는 네. 이 극형 당연하죠. 선고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다른 비슷해요. 문제거든요. 직위원이 만약에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직위원의 행동은 다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뭐 저보고 지금 너무 예. 짜증을 많이 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F라서 사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뭐 감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아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구형 갖고 오래 얘기했는데 일단 윤석열, 김용현 여기가 한덕수보단 구형이 높아야 될 뭐 거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 중에도 이상민, 박성재 이 장관이 한덕수 피고인보다 구형량이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조금 덜 열받을 수 있을래나? 전총조. 그래도 안 돼? 전총조. 또 맡기네. 아니 또 막히는 거 있어요. 이상민은 또 구속돼 있고 왜 한덕수랑 박성재는 또 바깥에 나와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다 안 맞잖아요 지금 네. 사법부가. 아 이거는 위로가 안 돼요. 기준이 안 나도 맞잖아요. 동의. 이게 네. 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의 구속 기준이 없어. 사라졌어요. 그게 네. 제일 맞아요, 무서운 맞아요. 일이야. 그렇죠. 사실은. 네. 네. 전총조. 아니 여러분 제가 전총조 닮았다고 전총조 편드는 게 아니고 전총조는 뭐 처벌 받아야 됩니다. 편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동일선상에 있냐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청조랑 비교하니까 딱 이해가 돼. 전총조.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진짜. 안 되잖아. 15년 어떻게 같은 아니 15년이에요? 그것도 윤어게인 쪽에서 그런 의견을 내도 우리가 뚜껑 열리는데 그 뚜껑 날라가지. 어떻게 내란 특검이 그러냐고요. 내란 특검이 맞아. 이름이 내란 특검인데 그렇습니다. 내란 진압 특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란 봐주기 특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비판할 만한 부분이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꾹꾹 참았습니까? 폭발하는 거지 지금. 15년은 말이야. 상복 입고 나올 때 나 진짜 열받았는데 진짜 꾹꾹 눌렀습니다. 내란 특검. 예. 힘 또 빼는 것 같아가지고 꾹꾹 눌렀어 내가 진짜. 근데 중요 임무 종사자에게 전총조 구형 15년. 전총조. 나 진짜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 것 억울한 같아. 거예요. 억울한 타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 이석기 때문에 이석기 20년에서 저는 20년. 쏙닥쏙닥과 쏙닥이 20년. CCTV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지금. 더 줄여줬잖아요 5년을. 특검에서. 이석기로도 안 가도 왜 전청조로 하면 하나면 돼 이거. 전청조. 쉽지 왠지 오늘 않습니다, 제목은 전총조가 나올 것 같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검찰 이야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김건희하고도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 검찰 많다, 많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예. 검찰은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 입 다물어라. 지난 정부 때 검찰이 완전히 박살날 때 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살났던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도 또 침묵합니다. 네. 다물어 검찰은 쉿 앞으로. 2024년 5월 15일에 김건희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에게 텔레그램 보낸 사실 어제 저희가 전달해 드렸죠. 네.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내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난리 나야 되는 일입니다. 저 김건희가 아니라 김혜경 여사여 봐. 난리 났어, 정성호 진짜. 장관한테 압수수색 들어갔죠. 이건 압수수색 아니에요. 이거 난리 납니다. 수준이 아니야 진짜. 조용합니다. 지금. 예. 지금도 김건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거의 네. 없습니다. 자, 김건희는 검찰과 관련해서 바라는 게 크게 두 갈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내 수사를 막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싫은 사람 빨리 수사하게 시키는 것. 이 두 갈래였던 것 지시, 같습니다. 지시. 네. 자, 그러면 내 수사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15일에 보낸 텔레그램이 이것 말고 또 공개가 됐거든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2일에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맞춤형 검찰 그 동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5월 2일에 2024년입니다. 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까지만 보면 됩니다. 예. 네. 지시했잖아요. 네. 김건희 수사팀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누군가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을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예. 그 문건을 김건희에게 누군가가 작성해서 줬나 봐. 네네. 그래서 그 김건희가 그 문건을 박성재에게 보냅니다. 그 문건의 이름은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 분석. 미쳤지. 야, 이건 전문가 냄새가 와, 납니다. 그럼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일부만 소개해 주십시오.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수사팀 지시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구성 지시를 한 건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이거 누가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건을 누군가가 작성을 한 거야. 그걸 김건희한테 보냈어. 김건희는 그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걸 과연 누가 작성했을까에 별로 언론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나오진 않았고.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내가 또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 정황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5월 2일, 5월 4일, 5월 12일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예. 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5월 4일과 5월 12일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네.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합니다.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임명을 해. 네.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최욱 MC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결국에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박성재에게 지시 내리는 저 김건희의 워딩은 현직 대통령도 저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에 개입하는 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지금 김건희가 했다라는 게 정말 저도 지금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이 올 정도로 쇼킹하고요. 예. 또 하나는 자기 사건이잖아요. 자기 사건을 하는 건 더 웃긴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건을 윤석열이를 대신해서 박성재에게 지시를 내리느냐 해서 저는 김주현을 당연히 의심하고요. 아마 김주현 이전에는 주진우와 이시원 그 투톱,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네. 전이니까 네.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 요 두 쪽에서 아마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서포트를 해오지 않았을까. 근데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김주현이 온 거죠. 김주현이 5월 원래 7일에. 민정수석실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5월 7일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야. 예. 여기 중간 아까 다시 한번 그 일정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때 5월 7일에 쑥 들어갑니다. 김주현 있는데. 쑥 들어갑니다. 네. 쑥 5월 7일 들어가죠. 저 문서 작성자 찾아야죠. 문서 작성자.
검사님? 이주연. 아니 근데 저 문건 내용은 검찰을 모르는 사람은 작성할 수 없는 문건이에요. 그렇죠. 네. 매우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교롭게 그것도 난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2022년 그 취임하고 나서 정말 민정수석실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저건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민정수석실이 왜 나쁜 일만 했냐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큰 업무가 그 대통령실 내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찰 기능이 또 큰데 네.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애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폼 잡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그 누가 기강을 잡냐. 물론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지만 수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또 하늘과 그렇죠. 땅 차이거든. 예. 그리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비서관보다 더 상급자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뭐 고집 피우고 없애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만들었어요. 민정수석실을. 5월 7일. 5월 7일 날. 임명. 근데 이거는 뭐 검찰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일 테고 문제는 이게 왜 영부인한테 들어갔냐. 이 문건이 아니 내부적으로 만들 수는 있다고 봐. 그러니까 뭐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건 아니면 대통령실의 다른 데서 만들었건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어떤 루트로 아무 그 공직이 없는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이 문건이 들어갔냔 말이야. 그걸 또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줘. 아니 그러면 누가 대통령인 거야 도대체? 미쳐요. 이거 미치는 노릇입니다. 근데 명태균 와. 그 게이트 공천 개입 수사 상황도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김건희가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성재를 통해서 예. 뭐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수사 상황이라든가 자기 정보가 거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로 갔을 가능성도 아니 있네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실 그거는 일선에서 중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뭐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정보보고를 다 띄우는데 네. 정보보고 수식차가 대검과 법무부는 당연히 다 포함되니까 법무부에서 다 취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장관한테는 보고가 되지. 네. 근데 이 개념 없는 장관이 그걸 영부인한테 보내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 저는- 자체가 공무상 비밀 네. 누설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도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문자 장관이니까. 300개도 우리가 더 봐야 되고 네. 그 전에 장관 또 그 전에 뭐 그렇지. 검찰총장의 배우자 시절은 그럼 저 짓을 안 했겠냐 이런 의문이 계속 그렇습니다. 따라붙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이 민정수석실 만들면서 내세운 명분이 그거잖아요. 나 검찰권 사정기관 출신이니까 내려놓겠다 안 하겠다면서 민정수석 없앴거든요. 네. 진짜 내려놓고 그 권한을 김건희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을 미친 한 거죠. 짓입니다. 사유와의 끝을 보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5월 네. 15일부로 디올백 리스크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5월 15일부로. 네. 그럼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근데 김건희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게 본인에 대한 수사 지시를 본인이 합니다. 네, 대단히 행복합니다. 이제 도이치 남았죠. 예. 작년 10월 10일에 한동훈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데요. 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자 같은 날 윤상현이가 윤상현. 페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요. 예. 자, 저렇게 올립니다. 아니,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지금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입니까? 라고 윤상현이 이제 쓰는 거죠. 이제 박살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자 김건희가 이 페북 글을 링크 걸어가지고 박성재에게 보내요. 디올백은 해결했잖아. 이제 도이치모터스 해결해야 되잖아. 10월 10일에 보낸 거야. 그리고 10월 17일에 불기소 처분. 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사 끝.
깨운하게. 개운해. 완전 빨래 다 했네. 이거를 윤석열이가 이 짓거리를 그대로 해도 이거 나라가 뒤집어질 그렇지. 대형 범죄인데 대통령에도 박살납니다. 이걸 지사건이 배우자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아 저 지금 어지럼증이 어지러워. 어지럽다, 어지럽다니까. 아 심각해요. 진짜. 행복했겠다. 행복해. 김건희는. 내 사건은 내가 지시한다. 예. 내 사건은. 근데 왜 이때는 검사들 안 들고 일어나는 왜안 들고 일어나는 거 있죠? 조용합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쓴 게 본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을까?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링크 줬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윤상현. 예. 아니 김건희가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을 늘 이렇게 들여다볼 리는 만무하잖아. 네. 보는 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 문자를.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좀 악의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예, 예. 한동훈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윤상현에게 링크 보냅니다. 그럼 윤상현이 이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고 글 올립니다. 올리고. 그러면 요거를 또 링크 보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 아닌가? 아. 시스템. 김건희 씨. 검사들 이런 거는 볼만한가 봐. 근데 여기서는 시스템만에. 치욕감을 안 느껴요. 지금 안 검사들이. 느끼나 봐. 그 집단 행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도 드러나도 안 하잖아요. 네. 지금도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내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시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는 정적 죽이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적 죽이기에 대한 수사 지시 정황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2024년 5월 15일 텔레그램이 또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아, 네. 어제 공개했던 것은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잡으라는 거잖아. 아, 예, 맞아요. 이번에 새롭게 또 나온 것은 대법원장 잡으라는 겁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그 사건이 고발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언급을 하면서 아니 그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거 왜 방치를 하는 거냐? 라고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 텔레그램 보낸 뒤 한 두세 달 뒤에 실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소환됩니다. 두 달 뒤에. 말 진짜 잘 듣네. 아니 다 해결된다니까 그냥. 김건희는 효능감이 대박이었어요. 효능감입니다. 보내면 작동하고, 예. 네, 감싸주고 찌르고. 그렇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것과 또 다른 결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봐봐. 김명수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김명수를 죽이고 싶어 해. 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체포 명단에 김명수가 있어. 맞아요. 와, 저렇게 딱 김명수가 있네요. 네. 여인영이 홍장원 차장한테 불러줬을 때 그 명단에 있습니다. 체포 김명수. 명단에는 체포 명단에. 김건희가 요 때만 싹 빠졌을까?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김건희가 국정 운영을 해왔던 것 중에 제일 큰 일인데 요 때만 쏙 빠져? 김명수 들어가 있잖아. 근데 김명수.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궁금한 것은 김명수. 를 왜 이렇게 사실상 김건희는 적으로 이렇게 네. 규정하다시피 했을까? 김명수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죽이고 싶은가 봐. 김명수. 자신의 공범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한 반감 아니었을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 의리가 있어요? 아니 그 의리보다는 이게 동료 의식이지. 의리보다는 그 의리로 포장하나? 의리보다는. 아니 그리고 저 시점이면은 조이대가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을 맞아요. 시점이에요. 조이대가 2023년 12월에 갔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가 다 김명수 체제에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입장에서는 좀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그동안에 좀 누적된 게 아마 김명수를 콕 집어서 아마 좀 사강까지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체포 명단의 원작자가 김건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아니, 추측이 그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성 있죠. 제가 네. 봐도 최재형 목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그렇죠. 목사. 있죠. 그 그리고 내가 빠져 있는 게 네. 김건희 여사가 날 좀 귀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맞아. 원래 신뢰감으로 보면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야 사실은. 되지. 신뢰감으로 보면. 근데 귀엽잖아. 귀여우면 봐줘. 귀엽잖아. 난 썼다가 빠져 지운 있다. 거 아니에요? 썼다가. 난 빠져 있다. 좋겠어요. 귀여움 받아서 좋겠어. 이게 김건희 관여했다. 진짜. 원작자가 김건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검찰권 파괴, 법무부 업무 파괴, 그러니까 법무검찰 파괴, 사법부까지 다 김건희 시대를 거치면서 파괴돼 있고 지금도 그 여진 속에 지금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예. 조희대 체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른 건 잠깐 좀 건너뛰고 네. 오늘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 추경호 체포동의안 네. 표결이 아마 진행이 지금 되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확인은 했는데 일단 표결 중이고요. 그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반발하면서 퇴장했다고 하고. 야 너네들 불체포 특권 버린다며. 맞아요. 왜 반발해 이거는 또? 야 저는 퇴장했네요. 이게 뭐야 얘네? 그 추경호 의원이 표결 절차 시작하기 전에 신상 발언 안 했나요? 했을 것 같은데. 신상 발언 왠지. 마친 뒤에 아, 미소 그랬죠? 지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 너네들 불체포 특권 버린다며. 그리고 사인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 했죠. 네. 뭐야 너네? 음. 국민의힘 출신들 진짜 오늘 내 눈에 띄지 말고 진짜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근데 저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뭐 12월 3일 앞두고 뭐 사과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던데 네네. 추경호를 엄호하면서 싹 다 나가버리면서 무슨 계엄에 대한 사고를 합니까? 사과하고 말장난을 또 합니까?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국민알기를 너무 우습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욱 앵커 그 네. 탈북하신 분들을 자꾸 북한하고 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네. 와 그거를 끌고 들어오니까 야 이거 입장이 많이 난감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았어요? 이거 요거는 아주 제가 꼼짝 못하는 공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김건희 전문가를 모시고 네. 김건희 관련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방시대 부위원장입니다. 신용환 부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완전히 탈북자 모임인데. 다 국민이 다 국민의 출신. 과거를 캐면은 다 지금 국민의힘. 다 국민의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다 국민의힘 출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원 국민의힘. 오늘 전원 국민의힘입니다. 오늘은 매불쇼가 아니고 하나원인데 여기 하나원. 아니 계속 그 왜 탈북자를 끌고 들어가세요? 잘해주라고. 예. 잘했죠. 따스히 맞이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지요? 최근에 이제 그 이준수 씨는 새롭게 그동안 사실 이준수. 이름이 거명이 안 되다가 나왔잖아요. 이준수. 예. 그런데 여전히 어느 언론에 보도됐는지는 제가 일일이 안 찾아봤는데요. 그 김건희 특검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람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와 가장 가깝게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준수 말고 또 있어요. 이준수는 남자예요? 가장 가까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는 알 수가 없죠. 그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여성이요. 예, 임모 씨입니다. 임모 씨. 임모. 예, 네. 이분은 왜 그렇게 김건희하고 가까워요? 이제 김건희와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동창으로 알려져 있죠. 잠실에 있는 이제 무슨 모 아파트, 제2 아파트에서 김건희 이제 모친이 일찍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그 남편 살아 계실 때부터 사업을 뭐 해서 하고 자녀들을 잘 못 챙기는 또 중2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뒤엔 또 잘 못 챙기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마다 이제 집에 같이 가서 식사하고 도시락 같은 거 뭐 잘 못 저기 하면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굉장히 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행동이 뭐 한남동으로 갔지만 제약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는데 자유롭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가 있으면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수다도 떨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경호하는 분들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또 뭐 비서들하고 맨날 하는 것도 또 그게 뭐 한계가 있을 거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벗 어떤 사적인 수다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 분이 2023년도 가을쯤부터 2024년도 9월경까지
이 거의 뭐 표현에 이 지금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에 의하면 거의 매일 이렇게 가다시피 했다. 그런 정도로 친한 친구고 가까운 사람이다. 예. 근데 밖으로 알려진 적이 없죠. 그렇죠. 네. 주로 이제 가면 대화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 외국 정상들 이제 외국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영부인과 이렇게 했을 때 야,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빛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 뭐 장신구 있고 뭐 있었잖아요. 뭐 내가 낫지 뭐 이런 거죠? 목걸이 있고 뭐 막 있잖아요. 아, 그런 거 꿀맛이긴 하지. 그거 꿀맛이야. 그거 어디 가서 자랑할 할 데가 없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자주 얘기를 하면서 뭐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어땠냐고 이제 평가도 받고 하는 그런 친구로 네. 오전에 가서 진짜 저녁 때까지 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왔다 갔다 한 걸 아는 분이 별로 없겠죠. 저 내부에서 비밀 보안을 워낙 강하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하는데 또 재밌는 게 이제 지금 비서들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잖아요. 네. 유경옥이나 정지원 네, 씨 이제 조금씩 부는데 이분은 생활이 있는 분이니까 밖에 이제 저녁 때 퇴근해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제 비서들을 태우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기존에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비서들이 또 김건희 씨 앞에서는 다 꼼짝 못하는 비서지만 사적으로 이제 운전하고 뭐 옆에 있고 그러면 막 얘기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불평불만에 차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주는데 그 중에 재밌는 내용도 꽤 있어요. 밤늦게 어디 가서 뭘 받아와라 하는데 이제 그 여자 비서들이잖아요. 네. 무섭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밤에 네. 어디 가고 그게 만약에 뭐 사찰이나 뭐 이런 적이라 그러면 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뭘 받아와라, 뭘 이렇게 듣고 와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동안 철저하게 침묵을 해왔고 했는데 그럼 최근에 특검에서는 왜 조사를 했을까? 네. 그걸 이제 추정을 해보면 네네. 아마 그동안 통화 내역이나 이런 데 자주 등장했던 인물들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지금 12월 28일까지 돼 있잖아요. 저 김건희 특검이 또 내란 특검 12월 14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거의 한 달 정도의 마무리를 막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뒤에도 이어지긴 하지만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이어지긴 하지만 이 어떤 파워는 지금 특검이 있을 때 이제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기존에 이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근데 왜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이제 건 1년여를 자주 이제 가서 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2024년도 9월경쯤부터 한남동을 거의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뭐 싸웠나 보네. 뭐 싸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온 얘기가 뭐냐면 2023년도 초쯤부터 봄 지나면서 김건희가 이제 감정 통제가 잘 안 되고 막 굉장히 좋아하다가 화도 내고 하는데 친구가 이제 말을 들어줘도 그런 게 잘 조절이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었다. 그건 못 만나. 예,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네. 이분이 아마 그런 내란의 정황 이런 것도 좀 보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뭐 여쭤본 게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해주신 박성재 장관과의 대화 이런 거는 5월달 기준이잖아요. 5월 15일 자 기준이잖아요. 2024년이죠. 네, 그 제가 드린 거 중에 5번, 6번 한번 봐주시면.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언론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게 공개된 거는 2024년 5월 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5월 15일. 1탄입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 1탄이죠. 1탄입니다. 왜냐하면 2탄은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2탄은 아마 명태균 게이트 이후부터 12.3까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2년 9월 중순에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제가 명태균 그 여론조사 공개한 게 10월 27일이거든요. 그 10월 31일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녹취가 공개되고 11월 1일 날 국회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막 긴박하게 막 돌아가요. 네네네. 저 때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것 중에 요거 기억나세요? 그 특검에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서 포렌식에 성공했다. 살렸다. 네. 네. 그런데 그 뒤로 비화폰 서버를 살렸는데 네. 거기 있는 내용이 뭐가 있다라고 나온 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그거 계속 기대했거든요. 예, 그 뜻은 뭐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공개가 안 된다는 예, 뜻. 예. 밖으로 흘러나오질 않는다는 뜻은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 추론해 보면 네. 국정원장하고도 뭐 그냥 막 전화하고 예, 문자하고 문자하고, 하는데 네. 그까짓 거 뭐 누구는 못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는 다 못했겠어요. 했어. 그렇다면 5월 이후에 더 많이 저렇게 긴박하게 돌아갈 때 여러 현상들이 있었을 거다. 그렇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 임모 씨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네. 5월달 뭐 이거 막 해결되고 뭐 의기양양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뒤로 점점점 가다가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서 정말 조절이 안 됐을 것 그랬을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화내고 뭐 짜증내고 뭐 얘기 안 듣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안 가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제 그때 그 나오고 나서 직후에 제가 이분에 대한 존재를 들은 거는 작년 연말 올 연초쯤이에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자주 안에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세상에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 내란에 어떤 전초가 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본 것 같다는 거는 그 당시에 들은 게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의 동기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직접적 동기가 뭐냐도 중요해져 있거든요. 지금. 네.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로 지금 특검은 하나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요거는 같이 이제 어떻게 결합 융합이 돼서 돼야 되는 건이죠. 네. 특히나 이제 김건희 특검을 압색할 때 네. 김건희 특검에 누구를 조사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에 대한 조사가 안 돼서 지금 트러블이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서로 지금 좀 긴장 관계도 분명히 있는데 그 직접적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많이 알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런 중요성.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체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 또 그냥 기존에 우리 알려진 것만으로는 유경욱 비서나 그 정비서가 일부씩 협조하면서 다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이제 뭐 뇌물 받은 거, 보석 같은 거 받은 거에 대한 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알 가능성도 있겠다. 네. 라고 임모 생각이 씨가 됩니다. 결정적인 뭔가의 증언을 특검에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건 좀 그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컨테이너 네. 그 싹 그 빼갔잖아요. 네. 네. 그거는 혹시 특검에서 들여다봅니까? 특검에서 얘기는 안 컨테이너. 나오는데 이건 제 추정입니다. 뭐 네. 특검에 있는 분들 뭐 그래도 좀 알지만 뭐 제가 자세히는 그런 건 안 여쭤봅니다만 특검에서는 그 존재는 파악했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CCTV로 다 갈 정도의 부피잖아요. 다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부피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직후에 아마 거의 체크가 돼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아 거기 엄청난 거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 안에. 보물창고 같아.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특검에서 뭐 파장 분위기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전의를 불살면서 막판 스퍼트하는 것도 올리고 분명히 있습니까? 있다. 그 1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플러스 대법원의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눈 감아주는 행태 직위원 등등에 대해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네. 내란 특검을 이제 수사 촉구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내란 특검에서 그 박 특검보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12월 14일이 기한인데 이분들은 그날 밤 자정까지 아마 기소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네. 정도로 이제 막판 몰려서 지금 스퍼트를 하고 있다. 물론 실망스러운 게 있었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형량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실망스러운 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실무진에서 계속해서 막판 그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추경호 표결 원내대표가 저 신상 발언하고 아마 표결하고 있을 개표한답니다. 지금 텐데. 개표. 네, 네네.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 네. 그러니까 의원 플러스 왜 그 보좌진들 텔레방 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결이나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그 자신감은 분명히 있는데 특검에서도 역시나 고민은 똑같더라고요. 법원에만 가면 영장에서 기각이 되고 뭐 이런 걸 많이 그렇지. 보다 보니까 그 구속을 하고 여부는 또 이제 별개의 건이 또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전의를 불태우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다. 그 부분은 뭐 분명히 의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임모 씨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특검에다 했을 것인가. 많이 알고 계시겠죠. 네. 제 오늘. 추정에는 네. 진짜 장기간을 왔다 갔다 했고 네, 가장 네. 가까이 그러니까 여성 친구니까 뭐 일종의 내실에까지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경호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실에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정보를 제일 많이 알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장 많이 할 있거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검사님 오늘 혹시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 왜 자꾸 나를 검사님으로 부르? 내가 검사 15년 하고 지금 내일 모레면 관둔 지 14년 되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그 세포가 그대로 지금 분열 중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건 매우 주관적인 주관적입니다. 견해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어제 오늘 방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었으면 하는 맞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꼭 좀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2부에서는 또 경제 이야기 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는 순간 개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결과가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나? 그렇죠. 무조건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된 거지. 지금 댓글에서 야 빨리 개표 결과에 결과면 난리시는데 그 뭐 그렇게 이게 중요한가? 이거 어차피 그냥 통과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범여권에서 누가 표결에 불참했느냐 그거는 그걸 중요하지. 가려내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죠. 맞습니다. 누가 어디 출장 갔나 아니면 네. 뭐 어디 아픈가? 예를 들어서 김용태라든지 네. 이런 애들이 표결에 참여했냐 안 했냐. 김재섭 뭐 이런 거. 김재섭이라든지 네. 요런 애들이 참여했냐 안 했냐. 요런 거는 이제 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안 지점이 했을 됩니다. 것 같은데요, 왠지. 그래요? 그러면 또 행동하고 말이랑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지. 결과적으로. 내기할까요? 그럼 저는 안 한다. 예. 안 한다. 예. 네. 역시 제 주식을 다 걸겠습니다. 예. 금융치료가 최고야. 네. 그 와중에 국민의힘 퇴장하면서 보이콧 규탄 대회 개최한다고 또 난리네요. 국민의힘. 아니 너네 아니 불체포 뜨고 내려놓는다고 난리 쳤잖아. 너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네. 이미 사인했어요. 사인했고. 사인까지 다 했잖아. 그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래? 아이고 참나. 예, 지금 뭐 KBS 속보로도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합니다. 예, 체포동의안. 고맙습니다. 자,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